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증평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디렉터 안지웅입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많은 강의 경험이 있어서 참 재미있게 잘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 온택트 시대에 하니까 약간은 아직은 조금 어색한데 그래 빨리 적응하는 게 또 특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적응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이제 소수 정예분들이 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소수 정예분들한테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남자 사업자분들이 이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느꼈던 어떤 남자 사업자들만이 갖고 있는 어려움, 그런데 그 어려움이 강점이 될 수가 있게 하는 노하우를 오늘 조금 대방출은 아니고 시간이 대하는 한 최대한 방출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은 75kg가 나가요. 요즘에 다시 이제 운동도 하고 디톡스를 1년에 한 5번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운동을 진짜 많이 했어요. 오늘도 평행봉을 한 230개 정도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좀 더 좀 부지런해지는 것도 있고, 와이프 설거지도 좀 더 도와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시고 막 이러는 게 더 좋아서 요새는 이제 특기가 뭐예요? 그러면은 설거지요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유산화를 만난 것은 2014년도 1월 달이었어요. 1월 6일 날 제가 가입을 했는데, 사실은 유산화를 전해 들은 것은 2013년도 10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제가 길을 가다가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우연하게 처제를 봤어요. 처제를 봤는데 살을 많이 뺐더라고요. 아기 낳고 나서. 그래서 처제, 살을 어떻게 뺐어? 그랬더니 형부, 나도 잘 모르는데 유산화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유산화를 심심할 때마다 한번 검색해보고 제품 구성원을 좀 보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 이야기를 아무래도 이제 그, 그 다이어트를 소개해줬던 스폰서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스폰서가 우연을 가장해서 남편하고 같이 저희 당구장에 왔더라고요. 당구를 열심히 치다가 은근히 자꾸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살짝 와서 아메이커 영양제 드시나 봐요. 그래요. 제가 저희 카운터 앞에다가 아메이커를 좀 진열해 놓고 먹고 있었던 찰나예요. 저희 와이프가 권장을 해서 이제 당구장을 이제 운영하니까 낮과 밤이 바뀌는 경우도 많고 피곤하니까 이제 먹으라고 준 건데, 빈 박스가 있은 지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리필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서는 저한테 유산화라는 회사가 국가대표들이 이제 선정해서 먹고 있는 제품이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하고서 누트리셔널 서플리먼트를 이렇게 놓고 간 거예요. 저는 원래 이제 영양제 회사에서 한 10몇 년 정도 근무를 했던 이력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끼리니까 얘기를 하는데, 대상 웰라이프라고 하는 데서 뭐좀 주력 제품이 이제 뭐 클로렐라, 글루코사민, 그리고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이제 판매를 했던 회사인데, 이제 그런 이력도 있어서 이제 뭐 나름대로 제가 누트릴라이트를 선정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저 사람이 함부로 자기네 유산화가 1등이라고 하면서 책을 놓고 가니까 재밌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 좀 무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있거나 말거나 이제 거기다 놓고 있었는데 계속 손님이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이제 한 달간을 거의 이제 그 계절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심심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놓고 간 책을 제가 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서 와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분이 저는 설명을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거 왜 놓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보시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이 설명을 못하면 청주에서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분을 같이 오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는 오케이 해가지고
저희 집에 오신 그때 당시에 골드님이 계세요. 설명을 해보라고 하니까 계속 웃기만 하고 자꾸 웃기만 하고 그냥 좀 평범한 아줌마 말투로 자꾸 유산아 좋아요, 좋아요 막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미소가 그때 당시에는 참 좋았어요. 아, 저 미소에다가 내가 유산아 공부를 좀 하면 저렇게 웃기만 하는 분도 골드를 갔는데 이거 내가 이거 좀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용기가 확 나더라고요. 이미 이제 제가 9월 달부터 1월 달까지 보상 플랜은 이미 다 동영상이나 그 책자 같은 걸 보고 사실은 다 완파한 상태였고, 이제 그분하고 그분도 저를 이제 면접을 보는 거지만 저도 근데 그분을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렇게 웃기만 하시는데 그냥 평범한 아줌마인데 저렇게 월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버신다고 하니 나는 내가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당구장을 차렸고 별거 없이 빚 3억에 와이프는 건강 상태가 안 좋았던 것이 저렇게 뭐 웃기만 해도 되는 사업이라면 내가 저분을 조금 보좌를 해주면 정말 시너지가 잘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당장 3BC를 내야 되는데 100만 원이 사실은 그때는 부담이었어요. 왜냐하면 당구장 운영이 잘 안 되면서 누적된 저희 빚이 한 3억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3억을 갚을 수가 없다면 기회라도 잡아보시라는 거예요. 생각이 딱 계산이 되더라고요. 저 말씀이 3억과 3억 100만 원이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제 머릿속에 딱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를 한번 잡아보자. 이거 3억만 쳐다보다가는 이자에 눌려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100만 원 투자해서 한번 제품 먹고 살도 빼보고 와이프 건강도 한번 지켜보면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유지가 얼마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제 포인트로는 알고 있었지만 포인트를 그를 매출로 환산했을 때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40만 원 정도 됐어요. 이제 가격이 지금은 조금 올라서 10% DC 받고 45만 원 정도에 이제 유지가 되는데 그때 당시엔 4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제가 초기에 경험을 하기 위해서 써야 돼서 3BC를 만들고 그리고 40만 원씩 11개월 정도를 한번 먹어보자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 금액을 따져보니까 44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초기 투자금 100만 원 더하기 440만 원이니까 5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골드를 간다면 저분처럼 저분의 부족한 면을 제가 돕고 저분이 잘하는 면을 내가 따라 배워서 저분만 화려하게 성장을 하게끔 제가 도와주면 저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추가 비지 센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저한테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하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나대지 말고 골드가 될 때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너무 내세우지 말고 저분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자. 와서 교육 받으라면 교육 받고 그리고 교육 받을 사람을 많이 좀 데리고 오라 그러면 많이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 한번 교육을 가봤더니 솔직히 1대1 미팅했던 그 퀄리티보다도 살짝 좋았어요. 그렇지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걸 왜 내가 또 들어야 되지? 똑같이 한번 따라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홈미팅을 한번 가자마자 제가 머릿속에 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알고 있는 걸 왜 내가 또 들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데려온 파트너는 나처럼 빨리 모를 수도 있다. 아니면 내가 설명한 것을 그 사람들이 핫버튼이 안 눌릴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 데리고 오니까 그분들이 이것을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재밌게 알아듣고 더 객관적으로 알아듣고 또 잔소리로 알아듣지 않고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걸 느꼈어요. 여기는 배우려고 오는 게 아니구나.
여기는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가 나와야 되는구나. 나는 알고 있지만 내가 여기에 안 나오면 내 파트너들이 안 나올 테고, 내 파트너들이 안 나오면 이렇게 핫버튼이 눌리지도 않고 조직이 늘어날 수도 없다는 것을 딱 한 번의 홈미팅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솔직히 저희 청주 지역에는 없었고 오창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창 홈미팅에 그날따라 1년에 한 번밖에 오시지 않는다는 안치범 스폰서님이 거기에 이제 강의를 하러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라고 하길래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그래서 나를 이렇게 뭔지 한번 질문을 해보래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아니 그런 복장으로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복장으로 갔을까요? 사업자 마인드가 안 됐으니까 당구장이 좀 추워요. 항상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는 하루 종일 그 에어컨을 바람을 쐬야 되니까 솜잠바에 손바지를 입고 갔던 거죠. 그것도 1월 달이니까 더 그랬어요. 그때 제가 1월 6일 날 가입하고 1월 둘째 주 정도에 제가 홈미팅을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어, 성공자를 따라한다고 했는데 왜 복장은 따라하지를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머리도 이렇게 왜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머슴머리 있잖아요. 머슴머리에다가 솜잠바에 손바지를 입고 갔으니 일단은 내면도 중요하지만 서로 처음 보는 사람끼리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사이에서는 그 외모도 내면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복장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말투를 쓰는지 요런 것들을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면적인 것은 여기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사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동기들끼리도 아니면 그 팀장을 밟고 넘어서야 자기가 팀장이 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서로 있을 때는 서로 힘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완전히 그런 어떤 야생의 어떤 그런 경쟁이에요. 먹고 먹히는 그런 경쟁에서 나를 끊임없이 내세워야 되고 상대방을 대놓고 까야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죠. 당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당구장 협회가 있어서 한 15명의 사장님들이 모이면 서로 열심히 해보자 막 그러지만 어때요? 실제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실질적인 경쟁이에요. 손님 뺏기 작전 하고요. 더 예쁜 알바 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선 협력하는 것을 배워야 된대요. 그러면 협력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비교도 하지 말고 비하도 하지 말고 그리고 카더라를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모르겠으면 감사하다는 말만 하래요.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형제라인한테도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제가 지킬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홈미팅에 나오면서 은근 저는 제 스폰서님 그때 골드 스폰서님하고 저 나름대로 경쟁을 했던 거예요. 골드 스폰서님께서 자기 산하로 몇 명을 홈미팅에 참여를 시키면 내 산하에서는 그 내 산하 제외하고 스폰서님 데리고 온 사람보다는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거를 목표로 삼았어요. 매주. 그거를 하다 보니까 한 달 퓨처스 디렉터 그때는 퓨처스라는 말은 안 썼지만 디렉터까지 한 3개월 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렉터라는 수입이 한 달에 한 300 정도 되더라고요. 3개월 만에.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자꾸 내려갔다가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열심히 믿고 하다가 또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그러기가 한번 옵니다. 그러기가 한번 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스폰서한테 물어봤어요. 그때는 이제 골드 스폰서님한테 물었죠. 아, 제가 금방 골드를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떠납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음, 그래서 제가 석세스 코어를 한번 들어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다닥 서울 양재에 있는 석세스 코어에 제가 입성을 합니다. 30만 원을 내고 그때는 7주간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파트너한테만 보여주면 되지 내가 거기 가서 뭐 특별하게 공부를 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숙제도 안 하고 그냥 뭐예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한 거예요. 그런데 성장을 했어요? 못했어요? 진심이 결여되어 있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은 저도 알지만 제가 아는 만큼 파트너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석섹스 코어도 다녔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죠? 똑같잖아요. 석섹스 코어를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석섹스 코어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들어갈 때는 서울에 다시 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처음으로 지방에다가 제가 김기순 원장님한테 청주로 한번 내려오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네? 아직 지방으로 내려가 본 적은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30명을 모집을 할 테니까 지방으로 한 번만 내려와 주세요.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 1기 지방 석섹스 코어가 청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정아 지금 다이아몬드님이 제 1호 사업 제 파트너예요. 그래서 구미에서 10명을 모시고 와라. 파트너들 가입을 이걸 한번 저희 들어보자. 그리고 청주에서도 제가 15명 그리고 형제 라인들 중에서 5명을 더 모집해서 30명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석섹스 코어를 받으면서 뭐를 했냐면 김규순 원장님이 내주는 숙제와 그 교과서에 있는 내주지 않은 숙제까지 철저하게 한번 해보자. 거기에다가 내 마이스토리를 기승전 유사나 영화를 한 편 보듯이 한번 솔직하면서도 약간의 거짓말은 아니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약간의 강조요법. 좀 이렇게 쉬운 말로 말하면 살짝쿵 가장 그런 것들을 살짝 집어넣어서 진짜 멋진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거기다 집어넣고 그 과정을 7주를 다 하기 전에 골드가 가더라고요. 그게 제가 7월 달입니다. 1월 달에 시작해서 제 파트너 나정화가 2월 달에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7월 달에 마감을 하고 8월 달에 승급식을 했어요. 근데 8월 달에 나정화가 마감을 하고 제 파트너들이 골드들이 주르륵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급하게 갔죠. 급하게 골드를 갔지만 실제 수익은 한 브론즈 정도 됐었어요. 왔다 갔다가 좀 있었죠. 그렇지만 제가 골드를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내 파트너들은 굉장히 튼튼하게 골드를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한 번도 유산화를 이야기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네트워크 자체를 싫어하세요. 제가 대학교 때 네트워크 경험이 있었는데 우리 와이프랑 다니면서 저희 어머니가 최고 직급에 갔던 네트워크 회사가 있어요. 다이너스티라고. 별종통신 2종을 갖고 뭐 카드를 가져가서 번호를 한 20개 누르면 비싼 요금으로 쓰는데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그거를 썼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 어머니가 다이너스티까지 갔고 제가 루비 그때에서 거기서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루비를 갔어요. 그런데 회사가 없어진 거예요. 2001년 정도에 회사가 없어지면서 저희 직급도 다 날아가고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는 이론상으로는 너무 좋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벌려면 너무 힘든 거구나. 첫 번째 단점은 회사가 튼튼하면 권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겠구나. 두 번째는 잘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돈을 벌고 빠지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소비만 하다가 끝나겠구나. 세 번째 뭐냐면은 사재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유산화를 선뜻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 가지가 완전하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저는 시작을 한 거예요. 첫 번째, 회사가 미국에서 1992년도부터 제가 시작하려고 하는 2014년도까지 계속 무상향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매출액이. 사람들은 자꾸 주식에 주가를 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저는 주가 보란 말 안 해요. 주가는 뭐 액면분할하거나 아니면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매출액은 속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발표하는 매출액은 저한테는 안 들렸어요. 저는 항상 공신력 있는 자료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자료는 FTC 자료가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합법적인 회사들의 매출액을 공시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연도부터 2003년도부터 제가 다 뽑아봤어요. 2013년도 거까지. 그런데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때 당시 10몇 년을 이렇게 잘 운영되는 회사가 크게 내가 알지는 않고 있지만 이렇게 잘 추이가 객관적인 실적으로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게 믿음이 갔어요. 그리고 또 FTC에서 공지하는 게 뭐냐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정책을 위반하거나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은 다 기록에 남아요. 그런데 아메이는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아메이도 했었지만. 그런데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그 십몇 년 동안에 어떤 기록이 완전히 클리어한 거야. 하나도 없었던 거야. 그때 당시에. 그런데 미국 자료, 뉴욕 증권거래소에 들어가서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뉴욕 증시에 들어가서 96년도 이후 자료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매출 추이를 다 본 거예요. 완전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머니트리라는 책을 제가 입수를 해서 그 책에도 유산화가 또 소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또 유산화를 영양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100년 동안 성장이 멈추지 않을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뽑아놨더라고요. 제가 옆집 형 말을 듣고 당구장을 2억이나 들여서 차렸는데 빚이 3억이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 형 찾아가서 내가 형님 당구장 차리면 돈 된다며 내가 이거 왜 망했을까 그랬더니 잘하지 그랬냐 네가 맨날 잘 안 하니까 그렇지 형 제가 한 번도 안 쉬고 1년 365일 16시간씩 제가 일을 했어요. 이게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했어야지. 그러니까 더 예쁜 알바를 더 써야지. 야 내가 네 당구장 가니까 야 쾌쾌한 냄새가 나더라. 이런 막 잔소리만 해대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랑 별반 틀릴 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워렌 버핏 같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말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투자를 했다면 어땠을까? 그 2억을 당구장에다 투자할 게 아니라 96년도에 아니면 2011년도까지만 해도라도 2억을 유산화에다 투자했다면 60배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제 자산 가치는 얼마가 되는 거죠? 120억이 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루비였고 제 여동생 나정아 사촌 여동생은 에메랄드가 됐을 때 유산화 주식의 액면 분할을 3차 액면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170달러까지 됐던 이 주식이 20달러까지 떨어진 거야. 그때 당시. 근데 저는 투자를 하고 싶었지만 돈을 버는 족족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당구장 하다가 빚진 거. 그거 메우고 있었어요. 퀄리티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지만. 그런데 나정아 리더님은 거기서 1억 원치를 사놓은 거예요. 남편이. 근데 지금 몇 달러일까요? 지금 몇 달러일까요? 몇 달러냐면 어제 그저께 날짜로 104달러입니다. 그럼 몇 배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액면분할 한 번 더 하면 저 얼른 살라고요. 요것도 괜찮다.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나정아한테 주식 안 팔아? 그랬더니 내가 이걸 왜 팔아? 나는
매물이 있고 내 돈이 있는 한 계속 사들일 거야. 나는 이거 우리 저기 대대손손 계속 물려줄 거야. 우리 아들한테 생일 선물로 줄 거고 우리 손자한테 생일 선물로 줄 거야. 자기는 이거 안 판대요. 자, 여기서 나정아랑 나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정아는 사실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가족 친척들 중에 제일 못 살았던 그 분이 우리 큰 이모였어요. 그 큰 이모의 큰 딸이 나정아였던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구미에서 학교를 못 보내겠으니까 학교를 돈을 다 학자금을 대준다고 하는 코롱섬이라는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라가고 몸이 안 좋아지는데 고등학생이 그렇게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저렇게 말라가는 거구나. 그래서 대학교는 엄두를 못 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 집을 하나 사주고 그런 다음에 8년을 더 일을 해서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산화를 하자고 그랬을 때 오빠 나는 대학교도 안 나왔고 설명도 잘 못하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너 나 때문에 아메이 먹고 있잖아. 그 먹는 것만 유산화로 바꾸고 네가 아메이 먹어서 비염이 안 났잖아. 비염이 유산화를 먹고 나으면 그것만 갖고 사업을 해보자 우리가. 그런데 일주일 만에 저한테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얘가 울을 때는 폭발하기 직전이거나 아니면 감동했을 때예요. 근데 나는 얘가 폭발하기 직전이라서 전화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얘가 이게 빨리 좋아졌어야 되는데 안 좋아져서 나한테 난리를 치려고 전화를 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빠 내가 누트릴 라면 냄새를 맡았어. 감동이야. 막 우는 거야. 디톡스 하고 나서. 아직 비염이 다 나은 건 아닌데 자기는 이걸 믿기로 했어. 오빠 나 이 사업 해볼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냥 계속 어디를 간 거예요? 구미를 간 거예요. 구미. 당구장 우리 와이프 몰래 알바 하루 시키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을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 버스 타고 하면 3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승용차 타고 갈 때도 있고 아니면 버스 타고 갈 때도 있고 하면서 거기를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1년 동안 보상 플랜도 몰랐고 응? 그리고 유산화 제품 설명은 자기가 경험한 걸로는 풀 수는 있었지만 지식적으로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저처럼 뭐 티아민부터 나이아신, 뭐 리보플라빈, 뭐 파토텐산, 피리독신 막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먹고 뭐가 좋아졌다? 비염이 좋아졌다. 자기 아들도 자기를 닮아서 비염이 있었는데 우리 와이프 몰래 알바 하루 시키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을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 버스 타고 하면 3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승용차 타고 갈 때도 있고 아니면 버스 타고 갈 때도 있고 하면서 거기를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1년 동안 보상 플랜도 몰랐고 응? 그리고 유산화 제품 설명은 자기가 경험한 걸로는 풀 수는 있었지만 지식적으로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저처럼 뭐 티아민부터 나이아신, 뭐 리보플라빈, 뭐 파토텐산, 피리독신 막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먹고 뭐가 좋아졌다? 비염이 좋아졌다. 자기 아들도 자기를 닮아서 비염이 있었는데 먹였는데 좋아졌다. 그래서 나한테 소개를 하면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것 때문에 누구보다도 설명을 잘할 수가 있는 것을 해보자. 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소개가 잘 안 나왔던 거야. 소개를 하면 소개를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뭐를 말을 하려고 그러면 막 도망가고 신고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때는 몸무게가 몇 킬로였냐면 95킬로였으니까. 지금 몇 킬로예요? 75킬로인데 그때 나는 95킬로에 얼굴도 넙대대 해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려면 도망가고 신고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유치원 차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전단지를 갖고 아줌마들 많이 있는 곳으로 가면은 저 사람 또 왔다 이거예요. 저를 보고. 막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영양제 회사, 그리고 저는 생물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생물학과를 나왔고 영양제 회사를 다녔으니까 그런 쪽에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금방 설명이 되어줄 수 있는 거야. 공부는 완벽하게 해야 돼. 설명은 쉽게 하자라고 하는 게 제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1분 스피치면 1분 스피치, 10분 스피치면 10분 스피치, 1시간 스피치면 1시간 스피치, 그 사람이 약사면 약사, 의사면 의사, 문재인 대통령이면 대통령, 누구라도 설명을 붙여놓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은 갖고 있을 만큼은 연습을 하자. 그래서 연습을 하루에 잠을 3시간밖에 안 자더라고요. 공부를 하냐고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설레어서 부담이 돼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면 파트너가 뭐가 미팅 잡으면 뭐 성공 여부를 떠나서 진짜 설명을 잘 했는데 아쉽다 이런 얘기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하는 걸 계속해서 거울 보고 계속 우리 아들 딸 앉혀놓고 설명 계속하고 그랬어요. 우리 와이프는 무서워서 못했고요.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우리 저기 나정아는 그런 거예요. 자기는 유산화를 사랑한 거 하나만으로 골드를 갖고, 저는 그분한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설명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한테 설명 듣는 사람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해 2명 찾았고 우리 나정화가 2명을 찾아서 둘 다 골드를 간 거예요. 자, 바이너리에서 보상플랜 나갑니다. 바이너리에서 내가 3BC로 시작을 하고 3BC로 시작할 때는 1BC로 시작했던 어쨌든 바이너리에서는 같은 라인의 2명이 아니라 각각 다른 라인에서 나처럼 움직이고 설명 잘하거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2명만 생기면 뭐를 간다? 골드를 가는 거예요. 3명을 찾으면, 3라인을 찾으면 루비를 가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한번 가봅시다. 4명을 찾으면 에메랄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지용다야, 당신 몇 명 찾았는데 다이아몬드 갔어? 저 6명 찾았습니다. 아니 2년 전에도 6명인데요. 그 중에 1명이 지금 안 하고요. 또 1명이 또 움직여요. 그래서 6명이에요. 그런데 그 6명 중에 다이아가 1명, 루비가 1명, 이그제큐티브 골드가 1명, 실버가 2명 계세요. 그리고 올해 12월 달에는 완스타 우리 김유란 다이아님이랑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선의의 경쟁에서 누군가는 나올 거예요. 축하를 받고 그분의 어떤 노하우를 또 전수받아서 저도 그 다음 또 제 라이벌을 찾아서 또 저도 완스타를 갈 거예요. 맞죠? 우리 김유란님들이 먼저 완스타를 가려면 누가 골드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 글로벌 리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김유란 리더님을 평가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비교를 하셔야 돼요? 비하를 하셔야 돼요? 비판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보좌를 해주셔야 돼요? 보좌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이 남자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쓰는 뇌가 틀려요. 그래서 저분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내가 판단할 수 없고 그분이 나를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할 수 없어요. 서로 잘하는 것을 존중하고 감사하면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내가 보좌하고 거기를 보완을 해버리면 그 팀 자체가 성장을 하는 거야. 성장하는 조직 속에 내 파트너를 넣어야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따로 독립해봤자 쭈그러들어요. 조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건달이든 군인이든 경찰이든 회사든 조직이 커져야 뭔가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래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혼자 단단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남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2가지를 얘기했어요. 뭐예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할 수 없는 것을 구분을 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끌어올리면 나머지도 보완해 줄 사람들이 반드시 튀어나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소개했던 사람이 제 처남댁이었어요. 저한테 포라이프를 설명하러 왔다가 제가 유산화는 객관적인 사실들의 어떤 우수한 성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살짝 해줬더니 그러면
4라이프보다는 유선화가 낫겠네요 해서 들어오신 분이 제 처남의 댁인 처남댁이, 그리고 나정아 사촌동생, 이 2명. 사실은 2명을 성장시켰지만 그 2명을 찾기 위해서 PPS를 보낸 사람은 그해 12명이었어요. 제가 PPS를 보낸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했으면 좋았겠지만 하면서 떠나고, 할 때는 되게 좋았지만 떠나면 막 나까지 쭈그러들어요, 안 들어요? 쭈그러들 수 있지만 나는 등대가 되자. 내가 등대처럼 지키고 있으면 누군가는 또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지만 나는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던 그 2분 때문에 제가 뭐를 갔어요? 골드를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분이 총 6명을 찾았지만 제가 지금까지 PPPS를 보내고 성장을 시키면서 왔다가 떠나고 떠났다가 다시 오고 했던 분들은 총 34명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6명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려면 일단은 최대한 교육을 끌어내고 그 중에서 끝까지 남는 사람을 2명만 찾아내면 골드 가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여유 있게 1명씩만 늘려놔도 다이아몬드까지 가는데, 저는 7년이 걸렸지만 제가 알기로 김유란 우리 리더님은 진짜 파워풀 하시고 굉장히 단기간에 가시고, 저는 이분의 이야기가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여러분들의 이 팀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 저는 또 부럽습니다. 아, 이런 분이 제 파트너였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뛸 듯이 기쁜데 여러분들은 아직 몰라, 그거를. 그렇죠?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내 밑에 권현진 식스스타 같은 분이 4명이 달리면 나는 무조건 에메랄드 간다, 안 간다? 간다. 근데 왜 나는 권현진 식스스타 같은 분이 안 나타날까? 사람들이 나를 복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자기를 보고 자기 같은 사람이 4명이 달렸을 때 에메랄드를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룹 내에서 권현진 식스스타처럼 본인이 일단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인드 갖기는 내면적인 거라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은 겉모습과 아니면은 그 행사에 참여하는 거라든지 교육에 봉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당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장 할 수 있죠. 그거를 하세요. 어렵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핑계를 대지 마시고 뭐 때문에 못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냥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산화 3스타 다이아몬드 분께서, 외국 분이신데 이름이 Q예요. Q. No action, no money,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핑계가 좋아도 그 핑계 때문에 no action이면 뭐라고요? no money인 거예요. 우리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핑계를 만들 것이냐, 결과를 만들 것이냐.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를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 다닐 때는 8시부터 6시까지 일을 했어. 근데 왜 유산화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안 가져가냐는 거예요. 만약에 유산화에서 출퇴근 개념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3개월이면 골드 갈 수 있어요. 그런 게 복제가 되니까. 그런데 저와 같이 당구장을 하면서 하루 3시간을 계획을 짜서 3시간을 집중했던 사람도 6개월이면 골드를 가요. 그런데 왜 골드를 못 갈까? 일단은 뭐 열심히 해도 뭐 운이 안 따르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실제로 회사 다닐 때처럼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회사 다닐 때처럼 책임감 갖고 하지 않고요. 회사 다닐 때처럼 집중하지 않고요. 고가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잘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분들을 하려면 나는 이미 하고 있는 일이 있을 건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하고 있는 일들 존중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것은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내가 인생을 바꾸려고 선택한 게 뭐냐면은
유산합니다. 권리 수익 한번 만들어내고 싶은 거거든요. 권리 수익 골드 돼서 월 500만 만들어 놓으면 금리 1%일 때 60억을 예친을 해놔야 월 500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져서 이제. 그러면 자산 가치 60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몇 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이게 쉽겠어요? 어려워요.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목표를 세워서 쓰러지면 또 세우고 또 짜고 쓰러지면 또 세우고 또 짜고 거기에서 아주 잔뼈가 굵어서 실력이 탄탄하게 다져져야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다져지면 언제고 성공합니다. 1년을 다졌다면 그 다음 1년 동안 반드시 성공하고요. 5년을 다졌다면 5년 후에 1년 동안에 반드시 성공해요. 그것을 믿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단은 뭐 3BC에 냈다는 것은 결단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결단을 내린 다음에 제일 미련한 짓이 후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3BC를 냈고 PPBS를 갔으면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누구를 믿고? 조직을 믿고 스폰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 파트너들이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스폰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한테 5,000원이 있다. 이 5,000원 갖고 10명의 파트너 중에 한 명한테 커피를 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한 명한테는 고맙다는 소리 듣겠죠. 나머지 9명한테는요. 나머지 9명한테는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왜 저래?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 왜 편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데 그 10명이 보는 앞에서 우리 최다운 골드님한테 커피를 한 잔 사. 그러면 나는 10명의 파트너한테 커피를 받아먹는 그 이치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스폰서님이 엄청 잘 나가든 안 나가든 화려하든 수수하든 내가 그분을 어떻게 보이게끔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 조직이 커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저는 그거가 잘 안 됐어요. 저는 그거가 잘 안 돼가지고 골드돼서 지 잘난 맛에 막 까불다가 골드를 몇 년을 했어요? 2년을 더 했어요. 2년을 해보니까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 조직 구축하기를 잘못했구나. 너무 나를 내세웠구나. 나보다는 조직이 더 빛나야 되고, 내 스폰서가 더 빛나게 만들고, 내 공을 파트너한테 돌리고, 그분들한테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자꾸 골드가 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분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그분들이 뭔가 잘못하는 것을 자꾸 지적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조직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파트너지만 나정화가 조직을 구축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공감을 해주더라고요. 그분하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힘들어해주고 같이 화를 내주기도 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이것을 접목시키니까 바로 루비를 가더라고요. 그러면서는 뭐 탄탄대로입니다. 바로 이그제큐티브 루비 가고 바로 에메랄드 가고 바로 이그제큐티브 에메랄드 가고 그로스 인컴 전 세계 16위 25위 안에 들고 그러면서 막 좋죠. 그러면서 또 계획했던 대로 또 다이아몬드가 가고 또 이제 이그제큐티브 다이아몬드를 10월 말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루비를 갈 거예요. 루비를 간 게 아니라 완스타를 갈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다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제가 다 얘기했어요. 혹시 이제 마이크를 한번 켜보세요. 마이크를 이제 켜보시고, 제가 오늘 보상 플랜은 얘기 안 했어요. 보상 플랜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바이너리인데, 그쵸? 후원 수당은 20%로 받는데 소실적에 대한 20%를 달러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BPPS 있죠? 평생 매칭 보너스. 그것은 내가 직접 후원한 사람들이 수익이 생기게끔 하면 그 수익에 대한 최대 15%를 내가 가져갈 수가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PPPS 수익만 한 달에 지금 4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받아요. 너무 좋죠? 그런데 저를 소개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당구장에 책 하나 놓고 도망간 여자. 그 여자는 제 수익의 15%를 받아가요. 와, 지금까지 10년 동안 딱 한 명 소개해서 그 수익을 받아가는 거예요. 보상 플랜 끝입니다. 리엔트리요? 리엔트리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달아요. 하나는 뭐예요? 저를 정말로 따뜻하게 내가 자신감 있게 만들어주고 저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저를 눈물 나게 했던 그 파트너가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달 때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내가 돈이 되는 곳에다 달아서 달 때도 있어요. 그건 내 마음이에요. 왜 나는 안 달아주나요? 그냥 안 다루는 거예요. 그냥 안 달 거예요, 당신한테는. 왜? 그 이유도 없어요. 안 다를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이니까. 맞죠? 리엔트리에 대한 것은 서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지만 내 마음이다 이겁니다. 그 대신 그 한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달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리엔트리가 많지 나를 감동시켜주는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리엔트리는 항상 남아 돌아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죠. 그렇죠? 원망하지 말고 자기가 뭐를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땅 오겠죠. 자, 지금부터는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신성의껏 한번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지금 그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음. 살짝 좀 혼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 혼나도 돼요. 그런데 그 기분이 네. 그 감정적으로 나쁜 기분이 아니라 매우 좋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우리 다이아님께서 현장에서 느꼈던 거, 스폰서님하고 그 교류했던 그런 감정의 그런 현장들을 그냥 오롯이 그대로 전달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사실 좀 충격을 좀 받았어요. 받았는데 네. 어떤 내용이 좀 궁금했냐면 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남자 사업자고 우리 다이아님도 남자 사업자지만 그 어떤 자기가 꼭 만들고 싶은 그 파트너, 자기 밑으로 만들고 싶은 그 파트너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네. 굉장히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여기서 너무 그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긴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정말로 내 사람처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일단은 리더십에 관련된 책자들을 좀 많이 보시고 흉내를 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직에 부합하는 원칙을 아마 이미 그 조직에 부합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본인의 원칙으로 삼아서 원칙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시면 조직은 만들어지게 나름이죠. 다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초등학교 때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어. 그래서 그 여자를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그 사람이 잘 성장하게끔 도와줘서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결혼을 하죠. 어떻게 결혼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공들여서 결혼한 게 아니라 나는 나를 잘 성장시키는 거예요. 나를 잘 성장시키고 성인이 됐을 때 또 거기에 맞는 분이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잘 이렇게 딱 찍어서 그 사람을 성공시키기보다는 조직에 부합하면서 그 조직에 계속 안내를 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정말로 나를 그대로 복제한 사람이 딱 나옵니다.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지. 누군가를 셀렉트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성장시켜야 되겠다. 막 이런 것은 엄청 힘들기도 하고 엄청 뭐라고 할까 진이 빠지고 만약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나까지 그로기 상태가 돼요.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골고루 최선을 다하고 그것은 편애하는 것도 없어야 되고 조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다 보면 그 조직에 부합하는 먼저 5분 먼저 와서 강의 준비를 도와주는 그분 그런 분들한테
분들한테 더 신경을 쓰다 보면은 다른 분들이 왜 나는 신경 안 써? 너는 5분 전에 안 왔기 때문에. 이런 원칙이 있으면 5분 전에 오려고 다들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생기죠. 그런 분위기를 만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홈미팅, 줌미팅, 본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행사, 교육, 그리고 우리 이벤트 있잖아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그로스 인컴 여행이라든지 뭐 리더십 썸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같이 여행을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가지고 쫙쫙 끌어모아야지. 아 됐어, 이벤트 난 안 할 거야. 자기가 먼저 안 한대. 그러면 누가 가려고 하냐고. 왜 안 가요? 아, 내 돈 주고 가면 거기 뭐 굳이 그렇게 해서 가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 여행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행을 가려고 노력하는 그 부분들이 복제가 된다는 거야. 어떤 부분이 복제가 돼야 될지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하는 감사합니다. 말들이 하는 말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한 번 더 깨닫는 거죠. 제가 혼내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숨겨놨던 것이 다시 열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질문만 더 받으면 시간이 딱 될 것 같아요. 했던 분 또 해도 되고요. 우리 박은미 리더님이나 최다은 리더님도 하셔도 돼요. 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네. 우리 저기 정우재 리더님은 질문 없으시죠? 우재 리더님 하실 거면 먼저 하세요. 저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우리가 한 해볼게요. 번만 만나고 끝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 네. 공부는 엄청 열심히 빡시게 하되 설명을 할 때는 쉽게 하려고 하는 편이시라고 하셨는데 이 네. 설명을 쉽게 할 때는 엄청난 노하우가 축적이 좀 돼 있어야지 내 입에서 필터링이 돼서 나가면서 약간 좀 확신 있게 전달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죠. 네, 다이아님만의 그런 그 이렇게 바깥으로 내 입 밖으로 내뱉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시면 조금 나눔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AB형이고요. 공부하는 방식이 책으로 읽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그리고 남이 가르치려고 그러면 싸우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처럼 재밌게 강의하시는 분들의 어떤 강의를 들으러 실제로 갈 수 있으면 가고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들어서 그분의 멘트를 재밌는 멘트가 있으면 따라 하고요. 그리고 생물학이나 이런 영양학 쪽으로는 제가 이미 공부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른 분들이 저의 멘트를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런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맥과 상관이 돼야 되는데 맥하고 상관없이 그냥 동떨어지는 경우만 방지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의사 약사들이랑 얘기할 때는 영양제 이야기만 합니다. 그분들은 영양제 잘 모르니까 영양제 이야기만 하고 그 외의 분들한테는 뭐 이제 많은 영양학적 기전을 해부학적으로도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재밌게 해요. 재밌게 그냥 심플하게 그냥 몇 가지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는 그런 걸 노하우를 공유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져서 아쉽게 됐긴 했지만 재밌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한테 들어놓는 게 제일 좋고요. 거기에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나만의 화법으로 조금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저기 뭐였지? 석세스 코어 2번 가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두 번째 가셔가지고 그 기승전 유산화로 만드셨다고 하는 부분이 또 귀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만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아까 제가 이제 도입부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얼추 그 내용들입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유산화를 어떻게 만났고 만나면서 어떤 걸 원하면서 그 과정 속에 어떤 힘듦이 있었지만 어떻게 되기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재미있게 이겨낼 수가 있었고 힘들었지만 뭔가를 성취를 했을 때는 그 힘든 것이 언제 있었냐는 듯 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한 달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4주가 있을 때는 2천만 원 정도를 벌 때가 있고 2,400 정도를 벌 때가 있지만 5주가 있는 주가 있어요. 그럴 때는 2,800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근데 저는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와이프가 돈 관리를 다 하고 저는 골드 때 받던 용돈을 지금도 그대로 받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하다는 소리를 4배로 더 많이 듣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저는 솔직히 제 꿈은 뭐였냐면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좋아했던 게임은 블리자드 게임, 20살 때부터 지금 46살인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게임이 있어요. 제가 열심히 다니던 회사도 그만둔 이유가 게임하고 싶어서 당구장을 차린 거였고요. 그러다가 게임 좋아하다가 3억이 빚을 졌고 우울증이 와서 그냥 진짜 죽으려고 했는데 너무 아플까봐 죽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렇게 죽느니 일하다 죽자 해가지고 우연찮게 유산화를 만났는데, 유산화에서 그냥 일하다 죽자라고 하는 컨셉으로 하루에 3시간씩 집중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했죠. 그랬더니 거절도 많이 당했죠. 6개월 만에 골드를 갔다는 것은 남들이 1년, 2년 만에 받을 거절을 6개월 만에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면은 기분이 나쁘죠. 내가 그 사람 보험을 몇 개나 들어줬는데 내 보험 들어준 건 생각 안 하고 내 거 헬스팩 하나도 안 사주고 듣지도 않고 그러면 승질이 나잖아요. 그래도 거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성장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언젠가는 또 인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절을 많이 당해야 돼요. 그래야 잔뼈가 빨리 굵어지겠죠. 잔뼈가 굵은 사람은 그 완전히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은 더 이상은 안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만날 거니까 아쉽지만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두서없이 그냥 열정 하나로만 제가 잘하는 걸로 그냥 한번 밀어붙여 봤는데, 이래서 제가 별명이 막 무대 불도저 뭐 이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강점 하나만 잘 살려서 한번 이 성공할 때까지,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사업은 1년만 하는 게 아니라 2년만 하는 게 아니라 3년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죽을 성공할 때까지. 때까지. 오케이. 성공할 때까지. 이미 다 알고 있네요. 자, 지금까지 안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